칠레. 남아메리카 남서부에 있는 나라로 16세기 초까지 잉카 제국의 영토였다. 1520년 마젤란에 의해 칠레의 북부가 발견되었고 1540년 피발디비아 장군이 아라우칸족 정복 전쟁을 시작한 이후 270여 년 동안 에스파냐의 식민지가 되었다. 1810년 9월 18일 독립을 선언하였다. (1) 개관. 정식 명칭은 칠레 공화국이다. 북쪽으로 페루, 북동쪽으로 볼리비아, 동쪽으로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접하며 서쪽으로 태평양, 남쪽으로는 남극해에 면한다. 볼리비아가 태평양 연안 해양 출구를 요구하면서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고 영사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 국명은 페루의 잉카족이 아라우칸족을 정복하는 데 실패한 뒤 틸리라는 당시 족장의 이름에 빗대어 아콩카과 계곡을 칠리 계곡이라고 불렀다는 것, 아콩카과 계곡이 칠리라는 이름의 계곡과 도시가 있는 카스마 계곡과 유사한 데서 유래하였다는 등의 설이 전해진다. 행정구역은 13개 주로 되어 있다. (2) 자연. 칠레의 국토는 약 75만 7천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 면적의 3.4배, 남한 면적의 7.7배 크기에 해당한다. 남이 18도에서 56도에 걸쳐 길게 뻗어내린 칠레는 국토 길이가 약 4,270km에 이르러 위도에 따라 아열대, 사막, 지중해성, 온대, 한랭기후 등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 또한 안데스 산맥과 흉볼트 한류가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칠레는 크게 세 지역, 즉 사막 기후의 북부, 지중해성 사막 기후의 중부, 온대성 한랭 기후의 남부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칠레 북부는 사막 및 아열대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 16도씨를 유지한다. 북부는 약 26만 제곱킬로미터의 아타카마 사막과 산지로 구성되며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건조지역으로 밤낮의 기온차가 크고 동식물도 거의 살지 못하는 곳이다. 둘째, 중부는 아콩카과산을 비롯하여 많은 구봉들이 솟아있는 안데스 산맥과 태평양 연안을 따라 뻗어있는 해안 산맥이 있으며 그 사이에는 중부 협곡지대가 펼쳐진다. 이곳은 기후가 온난하고 강수량이 적당하며 안데스 산맥에서 발원한 비오비오강, 마울레강이 비옥한 토양을 형성해 놓았기 때문에 인구의 약 3/4가 이 지역에 거주한다. 중부 지역에 위치한 수도 산티아고는 지중해성 사막 기후로 사계절이 있고 여름은 고온 건조하고 겨울은 온난다 습하다. 여름철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겨울에 해당하는 6에서 8월에 강수량이 집중된다. 산티아고 지역은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지만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셋째, 남부 지역은 한랭 기후로 강우량이 풍부하며 춥고 장마진 기후가 특징이다. 남부는 풍부한 산림, 호소, 화산군과 칠로의 섬에서 마젤란 해협을 사이에 둔 티에라델 푸에고 섬 사이에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군도로 구성된다. 이 지역에는 경승지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한랭지대이고 1년 중 거의 매일 비가 오는 곳도 있으며 남쪽 끝에 파타고니아 사막은 툰드라적인 강풍과 눈, 비로 젖어 있다. 또한 태평양 쪽으로는 기묘한 모양의 돌이 빚어내는 천연기념물로 유명한 이스터섬을 비롯하여 로빈슨 크루소 표류기의 무대로 알려진 후안 페르난데스 섬이 있다. 국토를 뒤덮고 있는 화산대와 지각 구조 때문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지진 다발국이다. 1939년 1월 2만 5천 명의 사망자를 낸 대지진을 비롯 1965년의 대규모 지진은 발파라이소 지방을 휩쓸었다.
주민 총인구의 90% 이상이 백인계이고 중부지방에는 에스파냐계, 남부에는 독일계가 많이 분포한다. 에스파냐인 외 유럽계는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혼혈인은 에스파냐인과 아라우칸족 인디오와의 혼혈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칠레 메스티소이다. 칠레 메스티소는 전체 메스티소의 약 60%가량을 차지하는데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메스티소들보다 에스파냐계에 더 가깝다. 순수한 아라우칸족은 약 5만 명, 독일계는 약 20만 명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은 남부의 테무코 부근의 삼림지대에서 집단 생활을 한다. 인구의 79.8%가 도시에 집중해 있다. 역사 칠레의 북부는 1520년 마젤란에 의해 발견되기 전 16세기 초까지 잉카 제국의 영토였으나 1540년 에스파냐의 비발디비아 장군이 아라우칸족 정복 전쟁을 시작한 이후 270여 년 동안 에스파냐의 식민지가 되었다. 1810년 9월 18일 전 페루 부왕의 아들인 비오이긴스를 최고 총독으로 삼아 독립을 선언했으나 이후 100년간은 영국의 경제 지배를 받았다. 1879년 초속 개발로 유발된 볼리비아, 페루를 상대로 한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초석의 대산지 안토파가스타 지역 및 볼리비아 일부를 획득하여 경제적으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맞았다. 이어서 1886년에는 제2엠 발마세다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광산의 국유화를 비롯한 경제자립 정책을 추구하였으나 1891년 실각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구리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자본이 진출한 데다 세계공황에 기인한 사회 불안을 배경으로 1937년 공산, 사회, 급진 정당들의 지지를 받은 피아기레 세르다의 인민전선 정부가 발족하였다. 그 다음에는 공산당의 지지를 받은 곤살레스 비델라 정부가 출현하여 크게 좌경화하는 듯하였으나 실제로는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급진사회당 불법화 정책을 폈다. 그 후 독재자 이바네스 정권, 기업인 알레산드리 정권, 중도 좌파의 프레이 정권을 거쳐 1970년에 급진사회당의 아옌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등 좌경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아옌데 정권의 무질서한 국유화는 생산의 저하를 초래하였고 또한 미국계 구리 광산의 무보상 국유화에 대한 미국의 보복적인 구리 시장 조작으로 파산 상태에 빠져 사회가 극도로 불안해졌다. 1973년 9월 군부 쿠데타로 아옌데 대통령은 피살되고 피노체트 군사독재 정부가 들어섰다. 정치 칠레는 아옌데 시대까지는 임기 6년의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고 상하양원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가진 이펀공화제가 채택되었으나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사군의 대표로 구성되는 군사평의회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헌법을 정지시키고 의회를 해산하여 좌익 정당을 불법화한 군사정부는 1980년 9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새 헌법을 성립시켰다. 새 헌법은 1989년까지를 민정이양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규정하고 그때까지는 새 헌법의 잠정 조항에 따라 피노체트 대통령이 계속 집권하도록 하였다. 쿠데타 이후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과 인권 문제로 국제적인 지탄을 받게 되었고 장기 집권으로 민심을 잃은 피노체트는 1988년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패배하고 1989년 반군 정파의 아이린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아이린은 군정시대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승하여 중남미에서 자유주의 경제 발전의 모델이 되었다. 그 후 1993년 12월 이 프레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6년이다. 의회는 양원제이고 상원의 정원은 48석이다.
38석은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는 8년이다. 4년마다 반수씩 교체한다. 하원은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는 4년이며 정원은 120석이다. 6. 경제. 칠레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대지주는 수출 외화 수입의 약 80%를 차지하는 구리, 초석, 철광석 등의 광물 자원이다. 세계 최대의 노천굴 광산인 추키카마타, 구리 광산을 비롯하여 엘테니엔테 광산, 엑소티카 광산 등 유명한 광산이 있다. 또한 라세레나의 토포, 코피아포 부근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품위가 높은 철광이 개발되어 있다. 유전은 남부의 콘셉시온 부근과 티에라델 푸에고 섬에 있으며 마젤란 해협에서도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었다. 그 밖에 콘셉시온 부근의 코로넬, 로타 등에서는 석탄이 생산되고 한때 전 세계 생산량의 95%를 차지하였던 초석은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중부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은 보리, 밀, 감자, 콩, 옥수수 등이 주산품이다. 아옌데의 집권 당시 대규모 농지개혁이 이루어져 전통적 영농제도였던 라티푼디오는 대폭 줄어들었으나 농업 생산성이 낮고 해마다 2에서 3억 달러 정도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다. 반면에 수산업은 활발하여 어분 가공, 통조림 공업이 발달하였다. 이 밖에 목축업은 소, 말, 양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풍부한 산림 자원을 이용하여 제재목, 펄프 등이 생산되며 칠레의 포도주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무역 상대국은 미국, 독일, 브라질, 일본, 아르헨티나 등이다. 주요 수출품은 구리 외에 화학, 종이, 석유 제품, 공산품, 과일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석유 및 석유 제품, 수송기, 밀, 기계 부품, 목화 등이다. 아옌데 정권의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으로 혼란에 빠져있던 칠레의 경제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여 농업, 식량 생산, 건설, 운수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수송기관은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일찍 부설된 철도이고 1994년 현재 볼리비아행 2개 노선, 아르헨티나행 1개 노선, 페루행 1개 노선 등 4개 국제철도선이 있다. 도로는 총 길이 79,800km이고 1996년 현재 포장률은 13.7%이다. 항공은 국영회사에 의해 운영되며 산티아고와 안토파가스타에 국제공항이 있다. 칠레의 주요 항구로는 발파라이소항이 있다. 사회.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교육, 문화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로 6에서 14세 어린이는 의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대학은 국립칠레대학, 가톨릭대학, 국립공과대학 등이 있고 진보적 학생동맹이 조직되어 있다. 헌법상 신교의 자유는 있으나 국민의 89%가 로마 가톨릭 교도이다. 문화. 칠레에는 유럽 문화가 널리 퍼져 있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시인 가브리엘 미스트랄과 파블로 네루다가 있다. 수세기 동안 파리에서 공부한 칠레 지식인들은 칠레의 예술, 음악, 건축물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 화랑, 박물관, 극장이 많아졌다. 칠레의 예술과 문학, 음악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1973년 군부 쿠데타 때까지 칠레의 영화관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실험적인 것의 하나였다. 민속음악은
피노체트의 통치 기간 중 억압된 생활의 분출구였으며 추방자들에 의해 해외에서 자주 공연되었다. 비스베르카소, 엠로아스 등의 유명한 작가도 있다. 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시아로우, 초현실주의파 화가 알마타 등의 예술가를 배출하였다. 과학기술. 칠레는 남미 지역 국가 중 최초로 국가의 통신 독점을 민영화하였다. 1880년 민간 회사에 의한 국내 전화 업무가 개시되었고 1965년 정부가 통신 산업의 국유화를 결정하였다. 교통전기통신부가 통신 부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1987년 설립된 서태리 통신 사업의 인허가, 기술 표준 설정, 통신 사업자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98년 현재 공중통신 서비스를 위한 본회 선수는 301만 4천 회선이고 보급률은 인구 100명당 20.3%이다. CTC는 1930년 설립되어 1987년 민영화된 최대의 통신 사업자이며 산티아고를 비롯한 전국 24개 기본구역 중 20개 지역의 기본 전화 서비스의 95%를 확보하고 있다. 텔렉스 칠레는 전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내, 국제 텔렉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1986년 민영화되었고 1992년부터 장거리 공중전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1994년 이후 교환망은 100% 디지털화되었고 발파라이소에서 시작하여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멕시코, 미국을 거쳐 캐나다의 밴쿠버에 이르는 1만 1000km의 파나메리카스 해저 케이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셀룰러 전화 서비스는 1989년 시작되었고 1997년 말 현재 약 42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구 100명당 2.8%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국영방송사인 TNC를 비롯한 세계 민영 방송 사업자가 전국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2개의 지역방송사가 있다. 1998년 현재 전체 텔레비전 보유 가구 수는 361만 가구이다. 대한관계. 칠레는 1962년 6월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북한과는 1972년 6월 수교했으나 1973년에 단교한 후 1992년 9월 재수교하였다. 양국은 무역협정, 항공협정, 경제, 기술협력협정, 문화협정, 사직면제협정,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1998년 한덕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칠레를 방문하였고 1999년 인술자 칠레 외무장관이 방한하였다. 1998년 현재 대한 수출은 7억 600만 달러이고 수입은 5억 6,700만 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은 동괴, 동광, 원목, 목재 등이며 수입품은 자동차,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전기기기 등이다. 교민수는 1,305명이고 체류자는 182명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